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TV 다산심부름꾼 정기동입니다. 24회차 오늘은 평생학습 시대 평생학습인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을 평생학습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태어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재수까지 4년, 대학교 4년, 석사 2년 반, 그리고 박사 3년 이렇게 해서 겨우 평생 교육학 박사 학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산 선생은 4살 때부터 글을 깨우치기 시작해서 75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공부해서 600여 권의 책을 제술했으니 다산 선생이야말로 평생 학습인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평생 학습을 전공하다 보니 저희 렌즈에는 평생 학습인 다산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다산 선생을 평생 학습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다산 선생은 7살 때 한자로 산미집이라는 시집을 지었으며 13살 때는 수백수 한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살에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와 사회에 발을 디디면서부터는 여러 사람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면서 학문적으로는 물론 사상적으로도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6살 위인 매형 이승훈과 큰형의 처남으로 8살 위인 이벽을 통해서 많은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산은 그야말로 독학자로 특별히 스승이 없었습니다. 셀프 학습자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의 눈에는 평생 학습인으로 보였습니다. 16살 때는 부친을 따라 전라도 화순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25살이나 많은 유명한 선비인 조익현을 만나 경전과 문장을 토론하고서 나이를 잊고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산은 학문에 있어서는 나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17살 때는 둘째 형 정학정과 함께 해서 40일 동안 맹자를 공부합니다. 거기서 독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형을 놀라게도 합니다. 다산은 22살 때 과거 시험 후 예비고사 성격인 소과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성균관은 정조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입니다. 정조는 수시로 이곳에 와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정조가 낸 중 70조의 질문에 대한 다산의 답을 보고 정조는 다산을 미래 핵심 인재로 점을 찍게 됩니다. 한편으로 다산은 천주교에 대한 관심도 남달라서 비밀 강습회를 만들어 함께 스터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23살 때 다산은 이벽으로부터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홀할 정도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주교를 알게 된 것이 훗날 다산이 유배를 당하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791년 외사촌이었 윤지충이 천주교의 신앙에 빠져 제사를 폐지한 일로 처형을 당하면서 다산은 천주교를 끊었다고 하였습니다. 28세의 다산은 드디어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됩니다. 정조는 다산이 벼슬길에 오르자 초계 문신으로 발탁해서 규장각에서 소속시켜 경전후 강론과 학문의 연마를 더욱더 깊게 하였습니다. 다산은 이곳에서 매월 치르는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말과 표범 가죽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30세 때 정조가 시경에 대하여 800여 조목의 의문점을 제시하고 그에게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산은 60일 동안 조목조목 항목별로 답을 정리해서 시경 엮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정조로부터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31세 때는 다산이 부친이 사망해서 상중인데도 정조는 수원 화성을 건설할 설계도와
공사 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원화성은 1794년에 착수해서 1796년 10월 16일에 낙성식을 하였습니다. 10년을 예상한 공사가 2년 반에 끝나버린 겁니다. 다산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실력들이 유감없이 발휘된 공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화성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니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36세 때는 다산은 반대파들의 극심한 공격에 황해도 곡산 부사로 나가게 됩니다. 다산은 이곳에서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신의 학문적 이론을 현장에서 실험하고 개혁하는 실험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을 사람들을 보다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행함에 행에 오류는 없는지 당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산은 이곳에서의 관료 생활을 바탕으로 먼 훗날 유배지에서 쓴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 등을 쓰는 자료도 삼기도 하였습니다. 다산은 현장에서 경험과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계획서를 저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40세 때 정조의 사망과 동시에 반대파들의 천주교에 대한 탄압으로 강진으로 유배되어 57세인 1818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8년이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다산은 학문의 끈을 놓지 않고 6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여 먼 훗날 후세들은 이것을 다산학이라고 부르면서 다산의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산은 말년에 돌아와서 18년 동안 지인들과 학문적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책을 저술하거나 교정하면서 평생을 학습자로서 살다가 75세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생 학습인 다산, 지금도 영원한 평생 학습인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육학 박사 1호로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산 심부름꾼으로 평생 학습인 다산 정신을 계승하면서 나머지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산TV 심부름꾼 진교동이었습니다. 다산 심부름꾼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